스포츠. No problem. 네,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연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나누는 주간 MLB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최근 활약 살펴볼까요? 네, 역시 김하성 선수는 최근에 페이스가 워낙 좋죠. 네. 수비에서는 일단 다이빙 캐치가 너무너무 압권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잠시 후에 타격에서도 나쁘지 않은 활약 계속 이어가고 네. 있는데 사실은 이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가 페이스가 좀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네. 연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3경기 내내 결장이었거든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좌투수가 나오면 빠지는 이른바 플래툰 시스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3경기 결장했던 경기에는 우투수도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인데 최지만 선수 전반기에 2할 7푼 8리, 출루율이 3할 8푼이었거든요. 그런데 후반기에 타율이 1할 2푼이고 장기인 출루율도 1할 9푼 3리에 불과합니다. 2할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템파베이는 또 3연승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최지만 선수의 입지가 좀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네. 후반기가 이제 7월 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8월만 놓고 보면 더 안 좋습니다. 8월만 따지고 보면 타율이 1할 5리, 그러니까 1할 1푼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OPS 장타율과 출루율 합친 OPS는 0.359. 좋은 선수들의 타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금은 안타까운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뭔가 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지만 네. 선수 전반기에는 굉장히 좀 페이스가 좋았거든요. 특히 초반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면은 올스타에도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했을 맞아요. 정도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후반기 이렇게 갑자기 페이스가 떨어진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빨리 지금 좀 원인을 찾아내서 극복을 그렇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앞서 지금 정현호 PD가 이야기했지만 김하성 선수의 그 호수비 압권이었잖아요. 어제 이 워싱턴과의 경기였죠. 네. 6회 1사 후의 이제 상황에서 상대 타자였던 이 알렉스 콜의 이 타구가 3루 파울 지역으로 떴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김하성 선수가 끝까지 이제 따라가서 그걸 잡아냈는데 저도 그 중계 화면을 봤었을 때는 이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맞아요. 처음에 이제 상황에서는 이게 좀 이제 분간이 안 됐는데 네. 결국은 그 이제 공을 잡아낸 상황을 보고서 뭐 동료 선수들도 그랬고 이 팬들도 아주 엄청난 그런 어떤 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기립박수 치더라고요. 네, 아, 기립박수 그럴만한 치고 수비였죠. 어제 정말 이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뭐 네. 제가 조금 전까지 이 샌디에고 구단 그 너튜브 채널에 이제 이 아하. 영상이 뜬 걸 봤거든요. 네. 한 1시간 전까지 이게 좀 조회수만 하루 사이에 71만 회를 기록을 했는데 1시간 사이에 또 만 회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성 킴스 인크레더블 캐치라는 네. 제목으로 해서 지금 이게 올라와 있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김하성 선수 인터뷰가 좀 재미있었는데 네. 뭐 이제 그 다이빙 캐치를 하면서 혹시 다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네.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식스팩이 있어서 괜찮다. 이런 또 좀 농담을 보낸 그런 어떤 이 멘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김하성 선수가 페이스도 좋지만 그만큼 현재 이 메이저리그에 완전하게 이제 이 문화에 적응을 했다. 예, 이런 면에서 또 상당히 또 좀 이 눈길을 모았던 멘트였습니다. 아마 그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사실 이게 예. 선수 입장에서는 펜스가 눈앞에 보이면 망설이게 돼요. 이게 예. 뭐 월드시리즈 7차전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이걸 잡다가 예를 들어서 충돌하면서 내 다치면. 부상이 큰 상황에도 있으니까 팀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됐을 건데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 워낙 기본기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다이빙 캐치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식스팩이 있어서라는 말이 농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안 되신 거예요. 네. 예. 김하성 선수의 정말 수비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건 네네. 이제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나오는 세이버 매트릭스에 보면은 평균 대비 아웃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가 김하성 선수의 수치가 7개로 이제 내셔널리그 주전 유격수 11명 가운데 공동 5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점 억제 수비라 그래서 이 김하성 선수의 수비가 얼마나 그 위기 상황, 예를 들어서 득점권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 좋은 수비가 나왔는지를 보는 수치 역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공동 3위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수비 입장에서 수비로만 보면은 뭐 거의 소위 말하면 골드글러브를 받아도 되는 선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유격수 수비 이닝을 보면은 이제 772와 3분의 2 이닝으로 공동 9위. 그러니까 수비를 많이도 하면서 잘하고 있다. 실책이 보니까 또 5개로 가장 적으면서 수비율도 전체 2위에. 야, 수치로만 계속 이렇게
이런 선수가 또 이제 사실 아시아 내야수들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 이런 편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깨면서 골드글러브까지도 노리고 있는 김하성 그러니까 선수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골든글러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든글러브는 보통 이 수비를 잘하는 선수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런 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각 팀 이제 감독들과 코치들의 투표로 이게 좀 결정이 되는데 네. 이게 어떤 이제 수치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네. 딱 정해져 있는 수치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아까 정현우 PD가 소개해 주셨던 그렇죠.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은 그것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에 불과하죠. 이게 그렇죠. 점수로 지표가 들어가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타격을 이제 잘하더라도 이제 수비를 못하면 이제 골든글러브에서 조금 이제 받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네. 김하성 선수가 뭐 어제 경기의 상황도 있었지만은 그 전서부터 꾸준하게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김하성 선수의 수비가 정말 좋았다라는 얘기를 아마 열거를 해보면은 아마 한 10개 이상은 최소한 그렇죠. 예,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넘습니다. 싶을 정도로 네네. 정말 이제 좋은 모습들을 이제 보여줘 왔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이게 조금 뭐 김하성 선수가 밀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앞으로 이제 정규 시즌 이제 마지막까지 또 이제 경기가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은 네. 충분히 김하성 선수도 이 골든글러브 후보에 오를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이게 메이저리그 같은 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골드글러브라고 표현을 하기입니다. 그 골드, 그렇죠. 골드글러브라 그래서 수비만 놓고 상을 주고요. 네. 그 포지션에서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한테는 실버 슬러거. 그래서 이제 타격. 예. 이제 선수로 이제 수비와 타격으로 나눠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골드글러브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는 애틀란타에 있는 댄 스피스 스완슨 이 선수가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터줏대감이었던 샌프란시스코의 브랜든 크로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는 이제 37경기나 결장을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김하성한테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스완슨 혹은 이제 말린스에 있는 미겔 로하스 이 정도가 이제 김하성 선수와 골드글러브를 놓고 겨루는 굉장히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수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임팩트 있는 네, 모습. 그렇죠. 감독과 코치들 투표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그럼요. 때문에 어제 같은 호수비가 진짜 계속 사실은 나온다면. 뭐 1점짜리 수비가 아니라 뭐 맞습니다. 아웃카운트는 하나였지만 한 10개 10점 정도는 되겠네요. 맞습니다. 가산점이라는 게 이런 파인 플레이에서는 분명히 붙게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김하성 선수의 소속팀 샌디에고의 최근 성적은 어땠나요? 최근에 10경기만 놓고 보면은 5승 5패로 5할인데 네네. 사실은 조금 득점력이 최근에 저조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좀 공격력이 좀 다소 아쉬웠던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8일 이후의 경기를 보면은 1.3점, 2점, 2점. 그러니까 이제 공격력의 어떤 응집력 면에서 네. 조금 다소 아쉬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네. 참고로 이제 샌디에고는 이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에서 이제 2위에 올라 있고요. 그렇죠. 현재 이 와일드카드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세 개 팀이 올라가는 이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3위에 있고요. 현재 이 4위에 있는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미러키와는 현재 한 게임 반차 아하. 리드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2020 메이저리그는 이제 가을 야구 일정이 확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시권에 있는 거죠. 네, 이제 가능성이. 2위까지 진입을 해야겠지만 3위랑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이제 미러키와에도 경기가 이제 경쟁이 남아 있는 상태고 참고로 이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8일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시작으로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월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10월 29일에 이제 개막을 하게 되고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템파베이 레이스 모두 이제 레이스 모두 와일드카드로 이제 경쟁을 노려야 돼요. 왜냐하면 각 지구에 있는 경쟁팀이 다저스와 양키스라는 지금 가장 그렇죠. 괴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 팀이다 보니까 네. 지구 1위로 이제 직행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포스트 시즌은 그 지난 시즌하고 좀 달라지는 게 있다고도 들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포스트 시즌에 10개 팀이 초대장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이 새로운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이제 노조와의 이 협약에 따라서 리그당 6개 팀씩 그러니까 12개 팀으로 이제 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양대 리그 이제 지구 우승팀 각각 3개 팀과 여기다가 이제 와일드카드 3개 팀 네. 그렇게 해서 총 6개 팀이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이 순위 결정을 위해서 지난 시즌까지는 이 타이브레이크 그러니까 맞습니다. 단판 승부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번 시즌서부터는 이 포스트 시즌에서는 사라지게 됐고요. 이게 지금 2012년에 8개 팀에서 이제 10개 팀으로 늘어난 다음에 10년 만에 이렇게 또 팀이 늘어나는 그런 변화를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팬들은 더 좋아하고 또 승부는 더 치열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아직까지 MLB에서 가을 야구가 확정된 팀은 없지만 네. 심정적 확정 팀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절대적 강자로
달리고 있었던 양키스와 다저스 그리고 이제 김지한 기자 좋아하는 그렇죠. 매치까지 이 세 팀은 거의 확정적 아닌가 했는데 이 양키스가 8월 들어서 5승 14패로 매우 저조합니다. 5승 14패요? 네. 심지어 그래서 이 영국 열번 폴 오닐 선수의 영국 열번식이 열렸던 날 이 구단주와 단장이 등장하자 야유가 쏟아질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워낙 초반부에 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세 팀 정도는 지구 내에서의 순위도 승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8월 한 달 동안 승패 마진이 너무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트레이드에 뭐 그랬던 상황들도 있었지만은 네. 양키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쭉 이어져 왔었죠. 네네. 이 지안칼로 스탠튼이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또 이 시즌 중에 특히나 이제 대체 선수로 이제 영입이 돼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줬던 이 맷 카펜터까지 지금 부상을 맞아요. 당해서 그 부분도 좀 크죠. 예, 다음 달 말까지 지금 결장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팀의 어떤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어제까지 치렀던 이 19경기에서의 팀 타율이 2할 1푼 6리입니다. 그러니까 30개 팀 중에 27위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금 양키스가. 내려갔고요. 지금 리그에서는 뭐 전체 이제 이게 14위 그리고 팀 득점도 62점에 불과하면서 리그 12위 전체 26위로 굉장히 지금 처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7할을 넘었던 승률도 지금 어느새 6할 1푼까지 지금 내려간 거의 1할이 떨어진대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그래도 양키스가 좀 최근에 반전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게 어제 토론토전 그리고 오늘 매치와의 경기 모두 4대2로 이기면서 일단은 연승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예, 특히나 오늘 이 매치와의 이 지하철 시리즈죠. 네. 이 경기에서 이 상대 이 매치의 에이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밀고 있었던 맥스 쇼저가 이 양키스를 상대로 해서 6과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7개 맞고 4실점 난타를 당했습니다. 아하.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키스가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지난달에 이제 매치와의 경기에서 이제 스윕을 당하고서 네. 양키스가 좀 달라진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탠튼이 곧 있으면은 이제 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빠르면 네.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이 4연전에 맞춰서 복귀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네. 만약에 이제 에런 저지의 또 스탠튼의 이런 또 이제 조화가 또 이루어진다면은 또 양키스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매치가 이렇게 난타당할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시즌 초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밀고 있었다 보니까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린 왜 살짝 고소하죠? 예. 자,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알버트 푸스가 은퇴를 하는데 정말 이대로 은퇴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약간 우리 리그의 이대호 선수가 생각날 정도로 너무 아쉬워요. 제가 이대호 선수와 비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나라 나이로 42살인데 벌써 홈런이 693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시즌 끝으로 은퇴를 하기로 했는데 19일 날 콜로라도와의 경기에 나와서 3회 말에 대타로 나와서 말로 홈런을 쳤고요. 그다음에 21일 날 애리조나의 경기에서는 연타석 홈런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산 홈런 4위인 알렉스 로드리게스와의 격차가 이제 4개로 좁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또 내셔널리그 2주의 선수로 이번 주에 선수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팀 후배인 골드슈미트와 함께. 그러면서 이 2주의 선수 선정 기록을 보면은 가장 많은 미겔 카브레로와 매니 라미레스가 16회고 이어서 폴스 같은 경우는 5번째로 많은 13번째로 이달의 2주의 선수에 선정되는 기록도 나왔습니다. 좀 이렇게 좀 활약을 펼치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 좀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 번만 더 할까? 약간 예. 근데 그런데 내년에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계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은 8시 48분입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를 듣고 계시고요.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배구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코보컵 대회가 여자부 일정을 먼저 마무리했죠. 네, 지난 주말에 GS 칼텍스가 이 코보컵 대회에서 도로공사를 결승전에서 3대 0으로 완파를 했죠. 그러면서 2년 만에 이제 정상에 올랐는데 뭐 이런 결과 이상으로 정말 많은 또 이 관심을 모았던 그런 대회였죠. 네. 김연경 선수가 이제 국내 복귀전에 이제 치르면서 평일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관중들이 이 순천 팔마체육관에 찾아섰고요. 네. 그리고 뭐 김연경 선수의 뭐 어떤 그런 활약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어떤 이 샛별들 신예급 선수들의 이제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그런 대회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문지훈 선수, 네. 이 GS 칼텍스의 아포지 스파이커로 이번 이 컵 대회에서 활약을 했던 문지훈 선수가 이 결승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 펼치면서 결국 이제 대회 이제 최우수 선수에 맞습니다. 선정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방금 또 뭐 문지훈 선수 말씀하셨지만 네. 김연경 선수한테 처음 눈길이 갔다가 점점 다른 선수들한테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보컵 대회라는 것 자체가 이 정규리그를 대비해서 신인들 선수들 그리고 이제 이적해온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그런 이제 시범 경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네. 새로 이제 등장하는 신인들이 많죠. 앞서 말했던 문지현 선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MVP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권민지 선수도 눈길을 끌었고 기량 발전상이라 그래서 과거보다 가장 기량이 발전한 선수에게 주는 상을 탄 김세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과연 사실은 코보컵에서 잘한다고 해서 정규리그에서 모두 다 잘하는 건 아닌데 네. 이 선수들이 정규리그에서도 어떤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은 과연 코보컵 일회성으로만 그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규리그를 바라보는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자부 이제 전력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코보컵이 되기도 하는데 네. 두 분은 이번 대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현대건설이 준결승에서 그러니까 탈락을 했던 게 맞아요. 조금 의외의 좀 그랬던 상황이기는 했고요. 확실히 GS 칼텍스가 뭐 컵 대회 매 시즌마다 정규리그에서 정말 이 긴장감을 주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이 컵 대회에서도 이 강소희 선수가 빠져 있었음에도 이런 또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정규 시즌에서의 이 결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이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 첫 경기서부터 이 팀 내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을 하면서 조금 정상적인 이 경기 운영이 쉽지가 않았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결승전에 이제 또 코로나19 이제 감염됐던 선수들이 모두 돌아오고 나서 좀 김연경 선수의 어떤 컨디션 조율 차원에서 아예 이제 결장을 시킨 그렇죠. 예, 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김연경 선수가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정규 시즌 이제 10월달에 이제 개막을 하게 되면은 이 흥국생명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것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됐던 그런 컵 대회였습니다. 네. 자, 남자부 경기들도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을 텐데 어떤 네. 부분들이 눈길을 보았나요? 역시 선수도 선수지만 이 감독들의 이적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눈길이 갔는데 김상우 감독이 이제 삼성화재 친정팀으로 부임을 해서 첫 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에서도 이 파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뭔가 이렇게 승리를 따내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삼성화재 왕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가 이제 기억이 나고 감회가 새롭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지난 시즌에 통합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강팀인데 이번 시즌에 또 임동혁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가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감독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 배구에 적응을 좀 더 한 측면도 있고 과연 코보컵까지도 모두 재패를 하는 그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경기가 있었죠. 네, 오후에 이제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 경기 5세트까지 가는 이제 접전이 펼쳐졌고요. 네. 한국전력이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재덕 선수가 23점으로 이제 활약을 하면서 한국전력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네. 권영민 감독이 또 첫 승을 거둔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KB손해보험과 우리카드의 경기, 이 경기가 2세트까지 확인을 했는데 네. 1세트에서는 KB손해보험이 26대 24로 리드를 했고요. 네. 2세트에서는 우리카드가 25대 20으로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대 1까지 제가 확인을 네, 3세트 했는데 들어서는 이제 우리카드가 25대 18로 또 이제 앞서갔고 3세트를 따냈고요. 네. 4세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 9대 9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만약 이 상황에서 KB손해보험이 좀 더 힘을 낸다면 이 경기도 오늘 풀세트 접전까지 가는 명경기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4세트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2대 1로 우리카드가 앞서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스포츠계 소식 짚어볼 것이요. 네. 골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윤이나 선수의 징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이제 윤이나 선수 지난 6월달에 한국 여자 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이 5구 플레이를 이제 했는데 이게 한 달 뒤에 늑장 신고를 해서 이게 좀 네. 논란이 됐었죠. 결국은 대한골프협회가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를 지난 19일에 열었고요. 결국 윤이나 선수에게 3년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참고로 이것은 KLPGA 투어에 국한된 그런 규정이 아니라 대한골프협회의 이제 주관에서 이제 치러진 대회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자 오픈을 비롯한 그러니까 골프협회에서 펼쳐지는 일부 그 대회에 대회들이라고 한해서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진 것이고요. 네. 윤이나 선수는 이제 처분을 받고서 이것을 이제 수용하겠다. 모든 팬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런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이제 신성인데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5구 플레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맞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것이었고 이제 이것을
한 달 뒤에 늑장 신고에서 더욱더 좀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었죠.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3년 동안 출전 정지인데 네네. 프로 대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협회 주관 대회보다 훨씬 경기 수가 대회 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KLPGA가 KGA와 같은 3년 징계를 하게 되면은 거의 100여 개 가까운 대회를 출전을 못 하게 됩니다. 거의 선수 생명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윤희아 선수가 물론 아까운 제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형량을 내린다든가 이렇게 할 정도인가? 이 오구 플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승부 조작에 가까울 그렇죠. 정도로 중형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스포츠의 근본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중징계가 필요한데 또 그렇게 생각하자니 윤희아 선수의 선수 생명을 거의 중단시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KLPGA 입장에서도 이번 형량을 가지고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내려진 이제 대한골프협회 징계 그 경기 출전 금지 3년이라는 것이 좀 기준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하나의 기준점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예. 참고로 이제 해외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구 제명 중징계까지 내릴 수도 있는 맞습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어떤 이제 좀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KLPGA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상벌위원회를 이제 여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계획이 돼 있는데, 네. 예, 골프협회의 이 징계 이상의 어떤 또 다른 이제 징계를 내릴지 이것도 굉장히 좀 주목해야 돼야 할 네. 부분입니다. 아마도 그렇다면은 이제 대한골프협회의 징계보다 가벼워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KLPGA에서도 중징계가 나온다면은 이제 해외 진출밖에는 방법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네, LPGA 투어 등에는 징계가 없죠. 하지만은 이제 해외 투어들끼리는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최성국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승부조작으로 영구 제명 당한 다음에 타국리그 진출을 시도했으나 거부됐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KLPGA가 어느 정도 선으로 징계를 하느냐도 윤희아 선수 LPGA 투어 진출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중요한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또 네. 한 달이나 늦장 신고를 했다는 것도 문제점이 됐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남자부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은 미국 PGA 투어에서 이경훈 선수가 페덱스컵 최종전에 나가겠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게 페덱스컵이 이제 한 시즌 성적과 플레이오프를 전체 합산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에게 거액의 보너스 상금을 주는 그런 그렇죠. 제도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경훈 선수와 임성재 선수가 플레이오프 이제 최종전인 이 투어 챔피언십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네. 특히나 이경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못 나갈 뻔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플레이오프 2차전이었던 BMW 챔피언십에서 막판에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공동 5위에 오르면서 이 페덱스컵 랭킹 26위에 이제 올랐거든요. 네. 상위 이 랭킹 30위에 있는 선수들만 이 투어 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경훈 선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설 수 있게 됐고 이 마지막 대회가 이제 1위 보너스가 1,800만 달러입니다. 오, 제가 지금 말을 더듬었을 정도로 우리 돈으로 240억 원을 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회고 네네. 최하위인 30위에 올라도 50만 달러, 약 아이고야. 6억 7천만 원을 받습니다. 정말 이 쩐의 전쟁에 최하위를 하고 싶네요. 우리 선수 2명이 도전하는 셈이 됐는데 네. 이번 주말에 또 이 많은 골프 팬들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두 선수의 선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